구 박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제가 뭐 한 2주간 좀 빌빌 거렸어요. 저희 학교에서 뭐 전염병 같은 게 돌아가지고 그렇지. 코비든지 뭔지 계속 아이들이랑 선생이랑 계속 아팠어, 우리는. 지금 그럼 돌고 있어. 네. 코비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비드 검사를 하는데 나는 안 하죠. 뭐 코비드 뭐 계속 걸리는 건데. 의무적으로 하진 않고. 그래서 뭐 여기가 학교가 캠퍼스 스타일이 아니라 보통 학교가 크면 캠퍼스 스타일이잖아요. 여기 네, 네. 서부는 그래. 동부는 그냥 빌딩 하나 다 있고 그러던데 하이스쿨도 뭐. 근데 여기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엘리멘터리 스쿨인데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어, 분산시켜야 되는데 옛날 건물이라서 건물 하나에 그러니까 그레이드, 그러니까 1학년부터 몇 학년까지, 뭐 5학년까지 5학년까지 쫙 있고, 그다음 쫙 미드 스쿨은 있고 없는 거야? 미드스쿨은 없어. 그 디스트릭 안에서 네. 이제 뭐 다 가는 거지 또 딴 데로. 원래 엘리멘터리 스쿨은 조그마한 게 여러 개 있는데 여기는 음, 좀 크게 하나 만들었어요. 물론 조그마한 네. 학교도 버클리 유니파이드에 있기는 한데 그래서 만들었는데 옛날 스타일이라서 엄청 크게 만들었어. 그리고 그런 이게 거 원래 있어요. 게토였어, 게토. 좀 굉장히 어, 흑인들도 많고 어, 그런데 이제 이 땅값이 비싸지니까 흑인들이 밀려난 거지. 음, 하여튼 간에 그래서 조그만 이 한 공간에 뭐 전염병이 도니까 그쵸. 쉽게 예, 도는 거지, 쉽게. 예, 그렇게 예, 예, 예. 그랬죠. 저는. 어. 고 박사님 어떻게 건강하시? 나는 뭐, 예. 뭐, 그냥 늘 똑같지. 그, 음, 내가 우리 학교에서 음,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클래스 외에 가르치는 거, 이런 거 말고, 음, Faith Meets Faith라는 그런, 음. 세미나, 이거를 매 학기마다 이렇게 좀 유명 인사들을 초대를 해가지고, 어, 왜 우리가 그 비유해서 보스턴 어, 대학에서 공부할 때 왜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죠, 있었는데 그러죠. 예. 뭐 그좀 버스롱이 또 하는 뭐 다이버시티 뭐 그쪽 그런 것도 음, 있었고 우리는 이제 이름이 Faith Meets Faith 멋있지. 음, 이 신앙이 신앙을 그러네. 만나다. 예, 이래서 예. 지난번에는 뭐 기독교 불교 대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올해 저기 다음 주 다다음 주구나. 그러니까 2주 뒤네. 2주 뒤인가? 2주 뒤가 되겠구나. 11월 그럼 저 14일. 초대해줘, 저 초대. 선도. 어, 어? 초대를 얼마든지. 근데 자비로. 예, 비행기 티켓 이런 거는 아니죠. 그래서 지금, 아, 아, 네. 먼 훗날, 근데 우리는 이제 요 지역에 이렇게, 지역의 로컬. 지역에 아, 인사도, 우리는 이번에는 이제 이슬라모포비아, 그, 아, 이슬라모포비아, 여기에 케어라고 여기 클리블랜드 지부인데 아메리칸 이슬라믹 릴레이션스라는 그 미국의 굉장히 큰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보다 이슬람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 하면은 뭐 일단 테러리즘 막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제 뭐 음, 이슬라모포비아 지금도 계속되죠. 뭐 음. 지금 이스라엘과 이런 어떤 뭐 그런 관계들을 볼 때 이란 뭐 하마스 뭐 이런 경우도 뭐 그 이슬람 머스크가 거기 있나 보죠? 모스크. 여기 음, 굉장히 유명한 곳이 하나 있어요. 여기 팔마에 이게 굉장히 관광지로도 많이 유명해요. 여기가 하여튼 이슬람 사원을 구경하기 위해서 음, 어, 미국의 5대 이슬람교 사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거예요. 그 그래요? 이슬람 음, 열사느라고 이 팔마에. 예. 굉장히 음, 네. 그렇구나. 예. 초대를 해서 하지. 그럼 불교는 누굴 초대했어요? 불교. 여긴 불교 템플이 좀 꽤 돼.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거기 불교 템플이 꽤 돼서 할만한데네, 거기가? 나 거기 예. 컨서버티브 오하이오 한 데인 줄 클리블랜드 알았는데. 예? 보수적인 줄 알았는데, 그 지역 자체가. 여기는 예전부터 전통적인 스윙 스테이트였는데, 그러나 이제 버스킹 스테이션지, 맞아. 그 트럼프 이후에 이제 네. 좀 레드 쪽으로 바뀌었지만, 그 공화당 쪽으로. 근데 여전히 뭐, 아, 또 플로리다 하여튼 뭐 그 정도지, 물론 지금 뭐, 예, 좀, 그렇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예,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안타깝게도. 음. 그래서 부디스트는 누굴 초대했어? 부디스트 여기 그 스님들이 있어요. 스님들? 예, 미국 예. 스님들 아니면 동양 스님들? 여기에 이제 동양 스님들 같은 경우 약간의 동양 스님도 있어요. 여기 그 음, 베트남 템플도 있고 캄보디아 템플도 있고. 근데 약간의 이제 좀 랭귀지 베리어 이슈가 있지 언어 장벽 거기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전체 그 지역 사람들 그다음 패컬티 학생들한테 이제 영어로 전달을 네, 하는데 그렇죠. 영어를 뭐 그게 이게 좀 이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 또 이렇게 뭐 개종한 사람들이 있거든. 캐톨릭이다가 이제 완전히 불교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그런 사람 많죠. 승려 생활 여기서 아, 템플에서 템플 운영 승려 생활로? 승려 생활로 어, 그런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초대하고 음, 그 쉬잉파 이름도 막 이렇게 자기 그 명칭도 이렇게 좀 이렇게 음. 개명하면서 예. 그러면, 그냥 일반 스님들보다 일반 우리 한국에서 만난 스님들이랑 비교해서 웨스턴 부디스트 멍크는 뭐, 어떤 느낌을 받아요? 아, 음, 그 물론 내가 많이 만나본 건 아닌데 몇 명 만나봤는데 뭐라 그럴까 이 분위기 많이 달라. 분위기 많이 달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웃스포크하다 그럴까 이렇게 말이 좀 많아. 아, 우리가 보통 스님들 하면은 좀 네. 근데 역시 그 문화적 차이는 우리가 음, 예, 무시를 못하는 게 음, 일단 뭐 좀 분위기 많이 다르죠. 분위기, 그러나 이제 네. 메시지나 이런 전달 이런 것들은 뭐 아주 음, 나름대로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클리어하게 어, 음, 전달을 하는 그런 거를 많이 봤어요. 아무래도 이 서양 문화가 기본적으로 그 로고스 중심주의에서의 이 사상사가 이게 발달이 됐기 때문에 종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자기의 주장을 설득하고 음, 토론하고 뭐 이런 문화로 계속 이게 발달이 되어 왔다고 음, 동양에 비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화와 불교나 이런 그 메디테이션이나 이런 것들 같이 만나서 음, 만나가지고 특히 이쪽에서는 이제 미국에서는 선불교가 많이 이게 크죠. 그 젠 부디즘 쪽이 그 그래서 굉장히 뭐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그렇죠. 음. 근데 제가 옛날에 초기 불교를 과목을 하나 들었었는데 아주 옛날이죠. 20년 어, 전. 어, 네. 근데 거기서 선생 이름이 기호자인가 그랬었어요. 음, 근데 거기서 이제 중관 사상 있죠? 용수 아, 나가르주나 어, 거기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읽었는데, 거기서도 디베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더만. 뭘 많이 했어? 디베이트. 디베. 그렇지. 그걸로, 어떻게 된 트레디션이에요, 그거는? 그거는 그야말로 그 디베이트, 그게 이제 마하야나 음, 대승불교의 그 가장 그 초기 상태 두 개가 있죠. 그 나가르주나의 그 중간론, 여기서, 아니면은 그 니게이션이잖아요. The School of Negation or Middle Path. 그 학파가 School of Negation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커뮤니케이션. 부정을 하면서 커나가는 건데 그만큼 심지어는 그 고타마 시타르타의 그런 가르침조차도 의심을 음, 끊임없이 해보면서 음, 왜냐하면 이제 자기 인식 그걸 받아들이는 인식 주체가 굉장히 그 제한돼 있잖아.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걸 절대화시키지 못하고 이제 절대화시키면 또 다른 어떤 그렇지. 거기에 욕망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거를 끊임없이 오픈시키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 이런 그러니까 것들 디베이트이 무슨 자기 주장을 고수하는 디베이트이 아니라, 아니에요. 예. 스스로 계속 니게이션하는. 계속 뭐 소위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 아주 대표적인 거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끊임없이 의심해봐야 되는 우리가 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편견 속에서 이것이 굳어져 온 가치 체계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악의 문제도 그러고, 다시 말해서 어떻게,
그 선과학의 그런 어떤 편집법적인 그런 관계를 또 많이 얘기하지. 그리고 그러니까 또 반대 개념이라는 거 우리가 쌓아 올린 그런 반대 개념들은 우리의 인식 속에서 이거를 축적해 온 거거든. 서로 그 네. 적이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인식 속에서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해온 거지 실제 자체가 아니라고 하지. 그것이 실제 자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실제 자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끊임없이 그 디나이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계속 그걸 그러면서 그 이쪽과 저쪽 양 극단을 어 그야말로 이렇게 뭐 해체를 시키거나 그걸 하면은 나름대로 그 중간을 만나잖아. 미들 패스를. 음,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중간 사상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어떤 그레이라는 어떤 힘, 그 회색 분자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회색의 그런 모양의 그 어떤 중간으로서 딱 멈추는 게 아니고 일단 미들 패스를 만나면 또 그거에 반대되는 거를 또 만난다고 우리가 음, 하나를 딱 마치 노자의 도사상처럼 하나를 규정하면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반대가 생겨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또 이제 극복을 해보려고 그 양극단을 이제 극복을 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그 부다훗 이 부처의 본성에 좀 더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음, 어 그러니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이게 음, 참 음, 그게 불교에서 나오는 명언 아니에요. 음, 불교에서 자꾸 이제 부처라는 어떤 개념 의식을 딱 갖고 있으면 그게 바더가 되는 거야. 자꾸. 음, 일단 하나의 그 개념이나 이런 의식 그 인식이 딱 서 있으면 음, 굉장히 이게 더 이상의 어떤 지식을 더 큰 그런 상태로 나아가질 못하고 그게 이제 가로막는 그 방해물이 되니까 그거를 그야말로 해체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데 음. 이게 쉽지가 않지 지금 인간으로서 그쵸? 그 그렇죠. 예. 해체시키는 주체도 남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게 따지면 그 심지어 그 주체조차도 해체시키는 주체조차도 그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다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정 철학이 그만큼 잘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물을 볼 때 심지어 그 자기의 주관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실체가 아니고 음, 그 흐름으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그 무아론도 나오고 아나트만이라는 거. 자꾸 이걸 실체 요소 중심주의의 사고하는 그 관점을 이렇게 극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예. 음. 굉장히 깊이 들어갔네요. 그 중간 예, 사진이. 그렇죠. 그 이제 그거랑 이제 유식 불교가 이제 또 하나인데 뭐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 뭐 네, 하여튼 그 초기에 그 중간론과 그 유식 불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두 개가 아주 그 대립이 되면서도 서로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고 이러면서 어떤 불교 발전의 그 기틀을 다져온 특히 그 대승불교 음, 마하야나 부디즘의 그 기초를 다져온 아, 이 그러니까 유식 불교, 마인드 온리라 그러죠. 마인드 온리. 마인드 온리 뭐 컨셔스니스 온리 뭐 이쪽 이런 유식 불교랑 그 중간 사상이 모두 대승불교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대승불교의 시작 출발점이지. 그 음, 이전에 이제 초기 불교라는 거는 이제 그 트리피타카 그 어떤 그 부처가 이제 죽고 나서 이제 고타마스타타 죽고 나서 뭐그 이제 갈라지면서 뭐 이러다가 이제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뭐 나눠지잖아요. 뭐 히나야나 마하야나. 그래서 사실 그 히나야나 보면은 더 전통에 서 있어요. 그 소승불교는 어디까지나 그 전통을 이제 중시하면서 보면은 항상 그 보수와 진보가 있기 마련이잖아. 어느 음, 순간에. 근데 보다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택하면서 초기 아주 그냥 그 부처가 죽고 나서의 그 다시 융합을 하기 위해서 그 만들어 그런 그 회의를 통해서 나온 그 트리피타카라는 그 경전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바이블이 돼서 거기에서 끊임없이 이제 뭐 하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어떤 경전들을 더 이렇게 덧붙이고 끊임없이 이제 그거를 전개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진보 집단과 이제 부딪히게 되지. 그러면서 음, 갈라지잖아요. 대승불교. 그러면서 그 대승불교의 초기 대승불교의 그 기틀을 다진 게 바로 그 중간론과 유식불교가 되죠. 나중에 어, 이제 뭐 화엄불교, 선불교 뭐 이제 계속 나오잖아. 천태종 뭐 음.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제 교종 뭐 이래가지고 뭐 조계종 뭐 이제 지금 다 근데 그 수행적으로 볼 때는 초기 불교는 관찰하고 계속 let it go 하고 이 호흡 관찰 감각의 관찰 음, 부처가 수행한 거라고 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대승불교 쪽에서는 뭐 공안이라든지 화두선 음, 뭔가 이 주체 자체에 대한 의심 어떻게 음. 그렇게 비약적으로 수행 네. 자체가 바뀌죠? 기본적으로 대승불교에서는 그 부처의 범위를 상당히 넓혔어요. 음, 부처를 기본적으로 전통적으로 볼 때 부처는 하나 인간이었죠. 그쵸? 인간이고 소승불교 소위 말해 전통을 따른다는 그 소승불교 입장에서는 불교는 어디까지나 그 범상한 그런 엄청난 모델로 삼은 그런 인간이지만 여전히 인간이고 그 부처의 삶을 따라서 그대로 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이러면 부처처럼 이제 해탈을 하면서 음, 열반에 이르고 이제 가는 어떤 극락에 음, 그런 거지만 이제 부처의 범위를 굉장히 넓혔죠. 대승 쪽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넓히다 보니까 부처의 개념도 넓어지고 부처를 음, 단지 인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다시 그 어떤 보살, 음, 극락에 가서 다시 돌아온, 마치 예, 세상을, 뭐, 독생자를 보내셨으면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음, 너무나도 이제 고통을 받는 이런 중생들이 음, 많으니까 그런 그렇구나. 중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그러면서 그 보살로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법신, 응신, 보신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대승불교에서. 그래도 원 오브 댐이구나, 원 오브 댐. 법신이라는 거는 이 부처의 그 네이처가 그, 그 부처의 본성이라는 거는 어디든지 다 있는 거고, 그 다음 응신, 법신, 보신 같은 경우 이제 불교 그 부처가 결국은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수행과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그 열반에 입적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삶을 보잖아요. 그것이. 근데 이제 응신 같은 경우 다시 이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니르바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음, 우리 중생 모든 그야말로 이거 인류 음, 중생의 그런 어떤 해탈을 위해서 음, 깨달음을 위해서 다시 와서 에, 그게 온 게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그 뭐죠? 그 석가 샤까무니 음, 아까 클랜에 이제 원래 이제 부처는 하늘에 있었는데 니얼반에 있었는데 다시 이제 돌아온 걸로 보죠. 음. 그럼 제2의 석가, 제3의 석가도 계속 예, 뭐 이런 거. 중에, 그러니까 인간 그 어떤 다른 쪽에서 본 소승불교에서 보는 그런 음, 단순한 그런 인간은 아니고 인간 이상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나 이런 개념은 또 다르죠. 아니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수행 방법도 하나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그렇죠. 가지로 어, 수행 재해석될 수 방법도 고정돼. 사실 ten precepts라고 그 three jewel 북교에 보면은 삼기 그게 있죠. 갑자기 이름이 까먹었는데 그 개념 그 단어 있기에 용어가 귀한다. 삼보의 행보에 귀한다. 뭐 그런 음, 그것도 그다음 이제 three jewels라고 이제 초기 불교 때 그 템플에 조인하기 위해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모네스터리 불교에 거기에 조인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선서를 하고 어 그야말로 이제 부다, 상가, 달마 뭐 이런 선언 자기의 어떤 그런 어 선언을 한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룰을 따르죠. 거기에 이제 텐 룰스 아주 대표적인 게 텐 룰스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소승이나 대승이나 다 이렇게 템플에서 시행하는 뭐 거기에 보면은 뭐 마치 그 십계명처럼 살인하지 말 것, 뭐 하지 말 것, 뭐 그러면서 나중에 철저하게 뭐 하루에 그 한 끼 식사인가 그 one meal a day가 이제 그게 하나의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 당시에 뭐 기원전 시대 때니까 그 one meal a day라는 거.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을 비우고 몸과 마음을 비우고 정신 집중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나 이제 나중에 마하야나 부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국한돼 있지가 않지 거기에 음, 이렇게 많이 예, 더 자유로운 거네요. 네. 먼저 그렇죠. 보다 더 진보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끊임없이 그 경전을 또 애들을 하잖아. 그 음, 초기에 그 비나야 피타카 그 경전이 있고 스트라라는 경전이 있고 그다음 아비달마 피타카 완전 초기 경전이에요.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음, 대승불교에서 다 공통적으로 그걸 섬기는 그 바이블인데 그 소송은 지금도 여전히 그 세 개만을 하는 그 트리피타카죠. 이제 트리피타카라 그러는데 세 개의 그런 경전들. 근데 대승불교에 와서는 더 애들을 하잖아요. 뭐 음, 프라스나 파라미타인가 뭐 반야경 뭐 닐마나 뭐 화엄경 뭐 이런 것들 끊임없이 애단다고. 그다음 뭐 열반 뭐 로터스 수트라 뭐 이런 거. 음, 음, 뭐 그런 것도 계속 얘기하고 뭐 음.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각 여러 가지 그 교파들이 그 생겨나죠. 근데 고 박사님 볼 때는 왜 그 한국에서 이 공안 중심의 화두선이 왜 가장 스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수행 방법으로 고착이 된 것 같아요? 그걸 왜냐하면은 한국에 그래도 마하야나 부디즘 전통이다 보니까 음, 그 중국, 한국, 일본, 몽골,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는 이제 마하야나 전통이잖아요. 네, 음, 마하야나 전통이고, 그럼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근데 그 마하야나 전통에서, 특히 이제 오면서 한국에서, 그 교종, 그 선불교가 그 진울에 의해서 그 이전에 뭐 의상의 화엄도 있었지만, 불교의 아니, 원효의 통불교라든가. 근데 그 진울 같은 경우 그런 어떤 그 교와 그 선교 합일이라는 거를 이제 끊임없이 강조하잖아요. 선교 합일을 강조하면서 그 선불교의 한 전통인 그 공안 그 음, 호안이죠. 여기서는 뭐또 코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화두를 끊임없이 던지는 거는 하나의 어떤 굉장한 큰 방법이었어요. 음, 그거랑 그 sitting meditation이라는 거 음. 자선. 좌선하고 그 공안 이 근데 둘만 거기에 소승불교의 전통인 뭐 호흡 관찰이더니 무슨 감각 관찰이든가 뭐 그런 거는 왜 없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승불교 좀 발달돼 대승불교니까 있으니까 대승 애들은 대승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걸 무시해 버리구나. 그래서 뭐 너무 너무 무시하기보다는 차원이 낮으니까. 포컬 왜? 포인트가 서로 다른 거라고 봐요. 근데 그 사실 그런 거는 소승불교 쪽에서는 어, 그 사실 걔네들은 소승불교라는 이름은 그 대승불교가 그 소승불교 그 전통이 원래 그 세라바다잖아요. 세라바다인데 그 마하야나 그 대승불교에서 그 세라바다를 좀 비하하는 표현으로다가 쓴 게 바로 히나야나거든요. 소승이라는 거.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스몰 비어클이라는 거. 음, 그 아주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뭐 그쪽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정확한 이름은 세라바다라고 이거는 세라바다라는 거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 그 마스터 중심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프리스트 중심주의거든요. 그 어떤 음, 멍크 중심주의, 어떤 멍크의 거기는 철저하게 멍크들이 다 홈리스잖아. 음, 템플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그 음, 사람들의 그 고행, 사실 왜? 그 고행이 하나의 그 표본이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서 수행을 하는 건데 이쪽 그 대승불교 쪽에서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혹시 이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수행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소승불교는 관찰을 참 많이 해요. 호흡 관찰부터 해서 이제 그 감각 관찰,
그다음에 감정 관찰, 뭐 생각 관찰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관찰한 주체 그거는 약하지 수행해서. 근데 이제 대승불교는 관찰한 주체까지 의심을 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대승불교가 좀 소승불교를 좀 수행으로서 좀 예, 그런 맞아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건 나의 그냥 생각이야. 아니, 대승불교에서 많이 그 얘기를 해요. 그, 내가 이렇게 많이 세미나를 좀 몇 번 가봐도, 이제 그 대승불교 쪽에서 이제 많이 강조하는 거는, 사실 그 이전에 이제 주체와 객체 간에, 어떤 보는 그 관찰하는 그 눈, 음, 철저하게 그거에 대한 그런 한계 의식이 아주 분명하거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 개념도 이제 등장을 하고 그 이전에 바로 그 나가르주나가 사실은 이제 그런 주장들을 펼치면서 용수 스님. 용수 그다음에 이제 뭐 유식 불교는 철저하게 그 주체로 관심을 돌리잖아. 그 용수가 이제 객체 중심 어, 어떻게 보면은 그 사실 그 용수가 이제 객체 쪽에 좀 더 관심을 두면서 그거를 끊임없이 이게 주체랑 일치가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음, 계속 니게이션 쪽으로 음, 자기 어떤 음, 초월과 자기 부인과 부정과 자기 부정과 초월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다면 이제 유식에 와서는 철저하게 그 인식하는 주체를 분석을 하면서 계속 일식, 이식, 삼식, 사식, 오식 뭐 그러면서 80까지 가거든. 80 완전히 그 장식이라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부처 마인드라는 거는 사실상 그 장식이라는 쪽에서 나오는 거 알라야라는 거, 여기서 뭐 산스크리트로 음, 알라야식이죠. 거기는 완전히 주관과 객체가 이제 합일되는 그런 경지거든. 바로 우리가 이 메디테이션을 하면서 음, 깨우칠 때, 우리의 그 자아가 이제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전히 무아 상태인데 이고가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 이고리스 realm이에요. 그 영역이라고. 음, 그러면 거기로 가면은 너가 나고 나가 너 완전히 거기에서 어, 그런 어떤 이심전심이라는 게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우리가. 너 마음과 내 마음의 분리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고통은 결국 나의 고통인 거고, 음, 나의 고통은 남의 고통인 거고, 이제 뭐 이러면서 철저하게 그 자비라는 개념이 이 마하야나 전통에서 엄청 싹텄지. 음, 그러나 그 소승 쪽은 사실은 그러면 소승 쪽은 그러면 자비가 아니야. 사실 소승 쪽 같은 경우 굉장한 그 rigorous practice거든요. 아주 그 엄격한 그런 어떤 수행 방식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그 자기 속에서 소승불교도 사실은 굉장히 그 자기의 그 본래 자아라는 거 이쪽에 초점을 두면서 이게 자비로 시작하지는 않는데 굉장히 자기 안에 그 inner self라는 거, 그 음, 내적 내면의 내면 자아에 이제 먼저 집중을 하면서 들어가지. 결국 그러면은 만나요. 그 소승불교와 내승불교는 결국 출발점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음, 이 대승불교 쪽은 이제 출발점이 이제 그 자비로 이제 많이 시작을 하죠. 어떤 음, 자비로운 그 자비를 베풀고 이게 바로 이제 부처의 에, 음. 바로 이제 행적이과 일치하다고 보니까. 근데 이쪽은 좀 다르게 해석하면서. 근데 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1부 순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2부 순서에서 뵙겠습니다. 네. 예. 2부 순서 시작되겠습니다. 예, 고대하고 고대하던 그 스포츠 우리 스포츠 얘기하네. 박싱이랑 UFC. 예, 박싱은 좀 한국에서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래도 소수 매니아들이 있거든요. 예, 고 박사님 추종하는 소수 매니아들이 있습니다. 그 화려한 그 애널리시스를 듣고 싶어 하는. 그래서 이번에 뭐 한국계 복서 미트 뭐 밑볼? 밑볼이 뭐냐? 밑볼이야? 핏볼이? 밑볼. 어? 드미트리 비볼. 밑볼이 아니라 맛있는 밑볼이 아니라 비볼. 아, 한국에서 이 못해. 우리나라 네. 스포츠 팬들 이렇게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해요. 이게 참 네. 엄마가 코리안이에요. 엄마 코리아냐? 엄마 러시아 코리안. 사람인가? 원래 러시아에서 태어나지 않고 음. 어디더라? 카자흐스탄인가?
거기서 태어났다가 음. 지금은 러시아로 옮겨서 러시아 국적이에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장난이 아니죠. 걔네들이 걔네들은 어, 원래 걔네들이 전사지, 전사. 격투 쪽 뭐 하여튼 뭐 격투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그렇게 서포트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음, 뭐 철저하게 어떤 후원이 뭐 빵빵하면 걔네들 그 기본 체형은 이 기본 아시아나 이 서구나 이 참 따라가기 힘들어. 더군다나 이 추운 지역에서 이게 자란 그리고 사람들이 체력이 강하다는 거는 뭐 음, 엄청난 아니 뭐 그런 거는 뭐 골격도 장난이 아니고. 응? 국격도 장난이 아니지. 근데 근데 이제 드미트리 비볼 우리가 이제 이 사람 옛날에 그 한국계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쪽은 할아버지가 한국인인가 그 골로프킨이라고 응. 지금 은퇴를 했나? 뭐 카넬로한테 뭐 세 번 카넬로하고 세 번 했지. 근데 굉장히 잘했는데 그쪽은 한국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 한 번도 이제 음, 코리아라는 거를 뭐 이렇게 밝히진 않아요. 아니 음, 뭐 음, 얘기는 했는데 음, 별로 예. 그러나 드미트 비버 같은 거는 굉장히 음, 그 프라우드 그 자부심을 많이 느끼는 거를 많이 음. 느껴요. 이게 그리고 고려인이죠, 고려인. 예, 그렇게 고려인인가, 그럼? 그런 식으로 그래 예 언제 그쪽으로 갔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 어머님이 바로 고려인 뭐 쪽인지는 그럴까, 아마. 근데 고려인들이 많. 어 한국 음식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 아유, 그럼 우리가 많이 한국 응원해줘야 음식을 완전 되겠는데. 좋아하고 그리고 뭐 한국 언젠가 뭐 한국 꼭 가보고 싶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 근데 사람들 모르,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음, 아주 기회만 있으면 코리아 꼭 얘기하고 이러는 오 마이 갓. 사람인데 예. 야, 이 세계적인 그 박싱 스타가 나왔단 말이야. 이 어, 그야말로 half 코리안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그리고 핫코리안.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자부심을 음, 많이 갖는 음. 이 또 우리나라 그 국뽕하면 이 코리아 아니겠어? 그런데 이런 어, 사람을 좀 이게 복싱 시장 많이 예전에 비해서 이게 그 인기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완전히 인기가 이 없지. 하늘에서 완전히 땅으로 떨어진 거고 여전히 이 복싱 시장은요 엄청나 이게 엄청나. 이게 굉장히 우리가 진짜 뭐 국뽕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 좀 굉장히 아니, 근데, 응원하고 오케이. 그럼 왜 우리 비보 음. 선수는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박싱 선수가 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사실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근데 라이트 헤비웨이트 그 헤비급 챔피언이 이제 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굉장히 이제 유망주였지. 이거 뭐 테크니션이야. 이 사람은 뭐 펀치 한 방으로 이렇게 KO 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아주 음, 복싱을 예술처럼 해요. 아, 아주 뭐 레나드처럼. 디펜스 레너드는 굉장히 화려하지. 음, 레너드는 진짜 보는 사람 그 뭐 밤하늘에 막 그 하여튼 뭐 하여튼 뭐 술을 놓는 음, 그런 파이어웍스처럼 막 굉장히 화려한데 이 사람은 그런 화려함은 없어요. 음, 뭐 쇼맨십도 없어. 음, 뭐 쇼맨십은 이쪽 서양 애들이나 많지. 근데 굉장히 경제적으로 하면서 지능적으로 하고 디펜스가 엄청나고 공격할 때는 엄청 그니까 음, 치고 음. 빠지고 치고 빠지고 아, 뭐 이런 사람인데 그래도 눈여겨봤지. 그런데 아, 현 복싱 최고 스타 파운드 포 파운드라고 그러는데 음, 그 어떤 전체급을 막론하고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걸 나누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음, 복싱이 이제 체급 경기잖아.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실력만 봤을 때 순수하게 실력만 봤을 때 그 누가 1위냐 2위고 랭킹을 따지는 게 음, 파운드 포 파운드라 그래요. 파운드 포 아, 파운드 아, P4P. 그런데 여기에서 카넬로 사울 카넬로 알바레스라고 있어요. 일본 멕시코의 그 박싱 영웅이야. 이 음, 사람이 1위예요. 거의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항상 1위 했었어. 한동안 계속. 음, 엄청나. 이 사람은 지금 경기 한번 뛰면은 몇 천만 불 받아요. 그냥 와, 별로 그렇게 라이벌도 아닌데 그냥 그 정도야. 엄청 그 전 멕시코 그 복싱들을 다 그 사람 음, 경기를 보고 음, 미국에서도 팬이 많고 이 음,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옛날 신인 때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한테 졌지 판정으로. 음.
그게 이제 그 주니어 미들인가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미들로 가가지고 챔피언 되고 주니어 미들도 챔피언 되고 그 슈퍼 웰터 그 위야 거기에도 이제 그러니까 세 체급을 아마 정복을 한 거야. 그리고 다 그냥 싹쓸이하는 거야 벨트를. 음, 대단하네. 대단하지. 그러니까 이제 라이트 헤비웨이트를 넘보는 거야. 그 바로 위 체급. 음, 거기에 누가 있냐면 어 두 명이 이제 엄청난 강자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드미트리 비볼이 하나 있었고 음, 그다음 베럴비에프라고 있어. 아르투르 베럴비에프. 음,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쳐도 그냥 다 KO야. 베럴비에프. 이 사람 저 헤비급 사실 그 크루저인가 거기서 내려온 사람이야. 원래 골격이 커요. 아니, 헤비급이라고? 아니 그 음, 라이트 헤비인데 그 라이트 원래 헤비. 본 체급이 그 음, 크루저야. 그 바로 위 체급이 크루저급이에요. 라이트. 거기에서 그냥 내려왔어. 음. 왜냐면 이제 크루즈에 또 다른 강자가 있거든요. 음.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비보가 라이트 헤비급이야. 비볼은 라이트 헤비급이고 아, WBA 챔피언이었어요. 그리고 음, 나머지 전 벨트 뭐 WBC, IBF, WBO 이 메이저 단체거든요. 그 베러비에프 그 아르투르 베러비에프가 이제 그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카넬로가 음, 이제 라이트 헤비까지 가서 먹고 싶은데 장악을 하고 싶은데 지배를 하고 싶은데 베러비에프가 너무 센 거라 이 음, 펀치 파워가 그리고 걔는 또 테크닉도 좋아요. 그런데 펀치에 너무 강하니까 그 사람의 그 화려한 그 굉장히 훌륭한 테크닉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비보를 선택했어. 음, 카넬로가 음, 비보라고 하는 걸로. 그 비보 그럼 카넬로 좋지. 왜냐하면 카넬로가 하면 돈 엄청 벌거든. 음, 그 전에 비볼이 받는 돈은 세계 챔피언이어도요, 인기가 별로 없으니까, 게다가 또 음, 러시아 국적이라, 뭐, 받는 게 뭐, 30만 불, 50만 불, 뭐 이래, 20만 불, 음, 뭐, 한 게임당 30만 불, 50만 불, 이러다가, 카넬라고 하니까 500만 불을 받는 거 아니야. 음, 당연히 좋지. 그러니까, 챔피언 벨트 걸고, 했는데, 이제 카넬로랑 했어. 이 카넬로가 이 비볼을 몰라, 이게 잘못, 그런 상대가 아니거든. 그래서 음, 했는데, 음, 야, 이건 뭐, 완전히 그 복싱 수업이라고나 할까? 선생과 학생과의 경기. 음, 이볼이 완전히 그냥 예, 그 칸을 어, 갖다가 완전히 뭐 알았어. 복잡한 판정으로 갔는데 어, 거의 뭐 전 라운드를 갖다가 지배를 했다고. 어, 그런 파운드 포 파운드 1위라고 했는데 사람들 그러니까 멕시코 팬들도 그렇고 박싱 팬들도 그렇고 야, 이거 뭐야? 이거 잘못 봤잖아. 잘못 본 게 아니라 비볼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비볼이 너무 잘해가지고 거기에서 판정으로 이겼는데 점수 차는 하정은 의외로 비보가 이겼어? 이겼어. 이겼다 그랬잖아 어, 내가. 이겼어, 이겼어. 거의 전 라운드를 장악했다니까. 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아까 아, 질문이 뭐였어요? 우리 홍 박사님. 그 비볼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스타가 됐 어, 아,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된 거지. 그 아, 최고의 인기 복서 파운드 포 파운드 1인 카넬로를 어, 갖다가 잡아버렸으니 오, 그것도 원사이드하게 완전히 완전히. 완전히 그 맞아. 선생이 학생 그한테 가르치듯이 복싱 수업을 했다니까. 복싱은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빠질 때 빠지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완전히 카넬로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러니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낼 수가 사람들이 없어. 비볼은 그 전에 아는 사람들만 알았지 복싱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았지 사실 잘 몰랐는데 카넬로는 다 이제 알려져가지고 옛, 그래서 그 시합을 봤는데 음. 깜짝 놀라는 거야. 카넬로를 저렇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하고. 옛날에 비보 한번 관전편 했어요, 여기서. 아, 그랬나? 아, 그럼 어, 했구나. 그거 이거였나 인재를 본데. 발굴할 수 있는 너무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베러비에프랑 얼마 전에 저기 뭐야 그걸 했죠. 통합 타이틀전 아, 언디스퓨티이라 그러는데 이제 모든 챔피언 배틀을 다 걸고 했는데 잘했어요. 비볼이 여전 그 굉장한 테크니션 이 아까 말했던 그 베러비에프는 이 음, 펀치가 너무 세. 근데 비볼이 이걸 방어도 잘하고 잘했는데 이제 계속 근데 이런 엄청난 그 파워 펀처들이랑 이 대결할 때는 이게 움직여야 돼 계속 이 음, 아웃 박사들이 비볼은 계속 그 전략으로 나갔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게 조금 이제 지치잖아. 음, 지치니까 계속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펀치를 허용을 안 하고 잘 끝났어. 음, 난 그래서 이제 약 2점 정도 차이로 음, 비볼이 이기겠다 했거든. 근데, 지더라고. 음. 그래가지고 이게 뭐 그쪽에서 비볼 쪽에서는 뭐 도둑 맞았다 막 이러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배럴 BF도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어 뭐 다시 재대결을 하겠지. 그렇게 아쉽다.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그 UFC에서는 뭐 그러니까 새로운 예, 강자가 일리아 토프리 우리가 할로웨이 우리 정창성이랑 싸웠잖아요. 그래서 예. 형제는 물론 졌지만 할로웨이도 엄청 센 놈이고 그다음에 보캅스키? 볼카nov스키 볼캅스키는 최고 아니야 지금 이 시대 최고 아니죠. 근데 아닌가? 볼카nov스키 바로 그 볼카nov스키. 일리아 토프리아가 볼카nov스키한테 뺏었죠. 네, 그 그러니까 그 최고인 강자를 최고였지. 다 꺾은 거 아니야. 지금 그 보니까 탑, 신의가 예, 나타나기 예, 20대. 이 체급의 그 탑 투인 처음에 그냥 볼카nov스키랑 할 때 일리아 토프리아가 음, 그때 사람들이 다 볼카nov스키를 탑독으로 봤거든. 음. 아무리 그 펀치가 세고 복싱을 잘해도 일리아 토프리아 일리에트 프리아 맞아. 그 그가 20대죠, 20대. 예, 20대 27이에요. 27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기지 못한다. 볼카가 음. 완전 무적이었거든. 뭐 할로웨이도 세 번이나 이기고 뭐 정찬성 완전히 상대도 안 음. 됐잖아. 거의 너무 예, 잘하잖아. 너무 그거도 거의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예, 누가 봐도 근데 모든 게 게임을 열어가 완벽하다고. 그렇죠. 완벽하다 볼카는 그랬죠. 근데 빈틈이 안 보여 정말. 그 그 사람. 지금 볼카를 얘기한 거죠? 빈틈이 안 보이잖아. 봤어? 일리아 토프리아랑 볼카노프스키 한 거 봤어? 봤죠. 예. 이야, 근데 볼카노프스키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왜냐, 그, 얘 펀치가 엄청나거든, 패더급에서. 일리아 토프리아 펀치가. 계속 뭐 잘하는 것 같았는데, 그 밀리다가 몇 대 들어가니까 그냥 끝나더라고. 그러니까 놀랬어. 그 얼마나 펀치가 세길래 도망 다니다가 펀치 한 두 대 맞고 그냥 그냥 가더만. 하잖아, 이게. 뭐 패더급이 왜 이렇게 펀치했어? 패더급에서 그런 펀치.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레슬러래. 그 레슬, 스페인의 레슬. 레슬러인데다가 음, 그 펀치가 근데 워낙 강하고 복싱을 잘하니까 레슬링을 굳이 보여줄 이유가 없었던 거야. 음, 음, 근데 얼마 전에 그 누구야 할로웨이랑 봤는데 바로 테이크다운 시도하는데 어우 할로웨이 넘어가잖아. 음. 야 이게 수준이 이게 이 레슬링 수준도 만만치가 않더 엄청나더라고. 근데 할로웨이가 누구예요? 할로웨이 하면은 할로웨이가 자기가 UFC 전체 체급 통틀어서 최고의 박사다. 복싱은 자기가 제일 음, 잘한다 그러거든. 음, 그리고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인정을 했고 음, 하는데 음. 할로웨이를 복싱으로 그냥 막 게다가 할로웨이가 여기가 그 퀸이 그레나이시거든. 엄청나 턱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그 체력이 어 장난이 아니잖아. 맞아도 할로 안 쓰러지잖아, 보통. 할로웨이는 똑같아요.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똑같고 어, 그리고 그 웬만한 펀치에 흔들리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할로웨이를 음, 볼카는 좀 나이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전에 마카체프랑 했는데 1라운드에 KO를 졌어. 그게 어떤 충격이 좀 있었다. 그래서 일리아 토프리한테 어떤 그 슬럼프에서 이게 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그랬어요. 했는데 어. 할로웨이가 마카체프한테 졌었어. 아니. 할로웨이가 아니라 볼카노프스키. 볼카. 네, 맞아요. 볼카노프스키가 음. 챔피언 벨트를 갖고 있으면서 월장을 해가지고 라이트급 맞아. 가서 그 마카체프한테 했는데 그렇지. 처음에는 아슬아슬했는데 졌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냥 또 한 거야. 그랬는데 2라운드에. 1라운드에 낙아웃 됐지. 근데 그런 게 있다면서요. 한 번 낙아웃 되면 예, 그 예. 충격으로 계속 어, 낙아웃 된다면서요. 예, 한 번 낙아웃 되면 일단 자신감도 많이 상실을 하고 이게 사실상 본능적으로 뇌가 그냥 낙아웃 된다면서. 그렇죠. 격투 종목은 한 번 자신감 상실하면 이거는 자신감이 최고의 예, 음. 무기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려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일리아 토프리아랑 해가지고 졌잖아. 그래서 음.
깜짝 놀랐어도 여전히 사람들은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일리아 토프리아에 대해서. 왜냐하면 볼카노프스키의 그 상황이 좀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약간 폄하하는 그런 게 있었어. 근데 할로웨이라고 한다. 할로웨이가 누구야? 이게 음, 박싱의 이게 음. 최고의 복서 UFC 내에서. 그 다음에 이 결코 다운도 안 된 거잖아요. 아무리 얘가 센 펀치여도 할로웨이를 KO 시킨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 이제 이러고서 할로웨이를 점치는 사람들은 음, 이야, 그러네 할로웨이를 보니까 복싱으로 잡더라고. 그것도 낙아웃으로. 아까워. 이야. 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이 일리아 토프리아 이거 토프리아 시대가 엄청난 이제 괴물이다. 이거는 게다가 음, 27인데다가 음, 몸도 단단하고 편하죠. 어디 빈틈이 없잖아, 진짜. 볼카도 그랬는데, 이제 볼카가 그래서 볼카도 벌써 그렇게 보였지. 무번 막 그냥 그렇게 낙아웃되고 막 이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은 아마 다음에 볼카랑 리매치 한대요. 볼카노프스키랑. 안 돼. 근데 볼카노프스키 안 돼. 나이도 이게 있고. 힘들어요. 볼카노프스키도 딱 끝나고서 올라왔잖아. 그 옥타곤으로 올라왔는데, 별로 이렇게 자신감 있는 그런 느낌이 없어. 그냥 얌전하더라고. 아. 알겠습니다. 월장해야지. 월장해서 마카체프랑 해야지. 일리아 토프리아. 그래야지 이게 볼만하겠어. 뭐 없어 상대가 패더급에 누가 그러니까 있어. 옛날에 그 뭐야 타이슨 생각나더라. 그 보니까 예. 타이슨 어, 무적 있을 때 타이슨 생각나더라고. 하여튼 네, 무적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 2부였지? 3부 순서 음. 그동안 시사 좀 얘기를 잠시 하고 한 10분 정도 얘기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저기로 들어가죠. 네, 4부 순서에는 근대 철학과 현대 철학 딱 야, 들어 그건 좀 짧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다. 야, 나 지금. 넘어갔어? 12시가 넘었어 벌써 여기는. 거의 12시구나. 이제 뭐 그러면 근대 현대 철학 가죠. 뭐 윤석열 너무 윤석열 비판 뭐 끝이 그거 없는데 하면서 좀 윤석열 김건희 하야 시키죠. 그거 하면서. 음, 어? 뭐 하면서 해도 되니까. 근데 하면서 그리고 잠깐만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돼? 들어갔다 다시 나오죠. 네. 알았어.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네, 그 박사님 3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아, 예. 3부 순서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고대 철학부터 중세 철학까지 했으니까 근대 철학, 현대 철학으로 하죠. 근대 음. 철학 오늘 근대 철학과 현대 은연대처럼. 철학을 음. 한 큐에 끝내는 아, 예. 네, 걸 하겠습니다. 그러면 근대 철학에서 현대 아니 중세 철학에서 중세 철학에서 근대 철학으로 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과정에 네. 중요한 철학자 한 사람만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과정이 있어. 중세에서 근대 철학자 네, 뭐 중도에 있는 사실 뭐 이제 음, 한 사람. 아퀴나스 그러면서 나는 그 피터 아벌라드라고 있어요. 아벌라드. 네, Abelard 스펠이 되죠. 뭐 이쪽에 그 유명론 음, 유명론자지 그런 쪽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넘어와서 스피노자. 그 전에 이제 데카르트가 이제 근대 철학의 이성적 주체를 이제 확립을 하죠. 예. 음. 근데 그런데 왜 유명론이 왜 중세에서 근대 철학으로 가는 중간 아니요, 단계? 몰라. 음, 왜냐하면 음, 그, 그 유명론 그러니까 피로 아벨라드 아니고 오캄의 나는 지금 좀 아까 약간 다시 시정하겠는데 그 음, 아벨라드보다도 그 음, 오캄의 그 유명론을 보통 음, 얘기하죠. 음. 그게 이제 왜 그런 식이냐면 이전에 자꾸 이제 중세에 가서는 어떤 그 본질론을 본질. 이제 그 본질론적인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는 하나의 계기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어떤 존재의 본질이나 이런 것들을 음, 언급하다기보다는 그런 어떤 개념이나 이름 속에 우리가 어 이제 있는 건데 어떤 음. 이름 바깥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본질을 막 생각을 하려고 아, 그 신의 그 초월성을 막 얘기를 음, 하고 뭐 음, 이러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거를 어떤 개념 속으로 갖고 들어와서 아, 음.
그 이름과 그런 명칭과 그런 개념 속에서의 어떤 그거를 여전히 그 그 중세 철학의 그 본질로는 여기에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음, 보다 이게 다른 쪽에서 그 음, 외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나 이런 것들 그 바깥쪽에서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음, 하지 않고 이 안으로 음, 들어와서 이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어의 문제점도 발견을 하고 음, 훗날 음. 이러면서 어 과연 어떤 본질론의 이런 것들의 음. 회의론을 이제 들면서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유명로 오직 이름만 있다는 예, 근데 말 꼭 그대로 이름만 있다. 이름 속에서 이름 속에 아까 이름 속에서 본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런 우리 언어 속에서 이름 속에서 신의 그 그 보편성이라는 거는 바로 그 언어 속에 다 드러난다는 거야. 음, 여전히 보편성이라는 거 이런 거는 절대 중세 철학에서는 포기하지 않아요. 음. 음.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근대로 넘어갑니까? 이제 근대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보다 더 이성적인 주체, 이거 완전히 신의 초월, 아주 짧게 말해서, 음, 간략하게 말해서, 이제 그 중세 쪽이라는 거는 신의 초월성 강조라면은 이제 근대 철학은 그것에, 아, 네, 반향으로서 이성적 주체, 이성적 주체. 이성적 주체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인간의 이거 이성적 주체가 더욱 강조되고, 음, 그 르네상스를 이제 겹치면서 그 데카르트가 이제 그때 나오죠. 음, 그러면서 그다음 이제 스피노자 나오고 음, 그다음 뭐 라이프니츠 뭐 나오고 이런 굉장히 이제 주체 자율성과 그 이성에 집중을 하잖아. 음, 이렇다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생각해 그렇다고 해서 신의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신의 절대성이나 이런 걸 절대 포기한 사람들은 음, 아니에요. 이 음, 사람들을 보면 음, 이성적 주체를 뭐 얘기하다가 그 이성의 어떤 딜레마에 빠지잖아. 도그마에 그 이성의 음, 딜레마에 항상 빠진단 말이야. 이성이 완벽한 게 아니라서. 근데 음, 이러다 보면은 항상 신을 찾아. 음, 그러면 왜냐하면 설명을 못 하거든 이성적 음. 주체로. 그러면 다 이성적 신이야. 주체의, 그럼 신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성적 주체의 확실성을 보증을 하기 위해서 신을 신을 그래. 끌어들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최고 강점은 이게 그 관심은 그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음, 어떤 주체의 그 이성적 능력. 이게 음, 딱 이제 전제가 되어 있는데 음, 일종의 이제 이거가 그냥 무에서 생겨난 게 아니고 이제 음, 신의 음. 어떤 창조물을 하나로 보는 거지. 그럼 동양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동양은. 동양에는 어떤 이성의 어떤 이성을 독립적 실체로 보지 않죠. 동양적 시절. 독립적 실체로 보지 않고 항상 그 이성의 한계를 얘기하고 그 동양은 철저하게 그 이성과 감성의 그런 조화 음, 그리고 신과 이성을 절대 나누지 않고 신의 음, 초월성을 얘기하지 않고 이제 신의 그 내재성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음, 면이 그리고 이성과 이런 감성을 동양 철학에서는 이렇게 그 하나의 실체로 보지도 않고 음, 물론 이게 컨퓨션, 그 유학에서 이성을 불교보다는 많이 강조를 했지. 음, 어떤 거기에 그러나 그거는 이 사람들처럼 그 주체적 이성, 그 이성, 그 주체 자율성, 이성, 뭐 이런 거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덕적 당위성, 이런 것들을 이제, 도덕적 당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뭐 민심이 천심이다. 그렇죠. 예, 인간이 중심된 인내천. 인본 사상, 인간이 어떻게 보면 천진합일, 인이 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의 인과 주체와 그거 인이란 주체와 서양의 주체는 엄연히 다르다. 그렇죠. 한국은 철저하게 천부경부터 천지인 사상, 그리고 삼신 사상, 음, 하늘, 신, 땅, 그다음 인간, 이 세 가지의 철저한 조화를 얘기했지, 그 서양에서의 어떤 주체의 자율성과 이성은, 음, 그런 굳이 어떤 하늘과 음, 땅에 그런 의존하지 않고서도 그 자체의 그 음. 자율성, 그런 이성에 이제 초점을 집중을 한단 말이에요. 와, 그게 그것이 엄청난 차이네. 그것이 아, 뭐 어떤 뭐 음, 거 받았던 뭔건 철저하게 일단 얘들의 논의에서는 음, 그 이성 중심 그리고 주체의 그 자율성과 이성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보증할 수 있느냐 진리 탐구에 이런 쪽이고
엄연히 그 디즘이라는 이신론이라는 것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대에 들어와서 이신론이라는 거, 디즘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신이 세계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음, 신이 뭐 다, 이게 뭐, 이 창조를 해도, 그 다음부터는 음. 인간이 이성적 주체의 자율성과 이성을 따라서 좀 더 아, 합리적인 세계로 만들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것의 기능을 발휘를 못하거나 상실을 해서 더, 예. 그러니까 그건 신이 그 중세처럼 뭐 인간 세계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우주적인 원리로서 그냥 예, 돌아간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그게 일종의 거기 이신론이지, 예. 거기에서 인간은 이 객체 세계에 분리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독립적 그렇죠. 주체로 예, 자기 생활을 개척을 한다. 뭐 그렇죠. 이성적인 주체로서. 예, 네. 예. 객체의 철저한, 그렇죠. 예, 근데 주체는, 동양은 그게 아니라 항상 우주와 세계와 그 타자와 항상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의 주체를 강조를 한 주체를 거고. 강조하죠. 예, 네. 조화 속에서. 네. 객체 없이 주체 없고 주체 없이 객체 없는 역시겠죠. 이런 아, 식인데, 예. 이쪽은 철저하게 어떤 주체의 독립성, 그 계속. 자율성,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떻게 보면 자연도 많이 개발을 해서 이 해서, 우주 그렇죠. 문명을 이룬 거 아니에요. 문명 이루고 그 정복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결과물이라는 게 그 지금 우리가 또 많이 위기에 닥친 여러 음. 가지 그 자연의 역습이라고나 할까, 환경의 음. 역습이라고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거기 나오는 건데. 스피노자는 어떻게 어떤 위치에 근데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그 모니즘이라는 그 하나의 그 이 사람은 이제 구분이 아닌 데카르트를 자체적으로 비판도 하지. 그러면서 그 이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다시 보면 그 합의를 많이 주장을 해요. 그럼 근대를 기본적인 좀 입장은 넘어섰네, 스피노자는.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하잖아. 이제 음. 신의 어떤 예, 많이 이게 바뀌죠. 이게 철저하게 그 신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중세 그리고 음. 어떤 주체의 독립적 그런 기능과 자율성 이성을 얘기하는 그 데카르트와는 달리 어차피 기본적인 모습은 그 음. 주체와 객체 그리고 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의 음. 그 모습인데 하나의 실체라는 거예요. 네, 하나의 실체지. 이게 음. 나눠지지 않는 건데, 나중에 않는다. 예, 나눠지지 않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거기에서 서로 간에 어떤 동양에서 말하는 뭐 유기적인 관계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얘기하고 그런 건 아니고, 음. 예. 하나의 이제 우리의 그 존재 자체. 이 사람은 이제 존재 자체에 관심이 많은 아, 존재였어. 예, 신의 파편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아, 신의 모든 파편. 사물이 이게 신의 음. 파편으로서 이제 존재를 음. 하는 이런 거거든. 이게 동양적인 철학이었군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그 데카르트보다는 좀 많이 음. 가깝지. 음. 가깝고 뭐 이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어 뒤따라서 이제 칸트가 이제 좀 나오잖아요. 17 음. 17세기에 그러면서 그러면서 18세기 거쳐가지고 이제 이성적 주체의 그 자율성을 어떻게 보면은 칸트가 보기에는 데카르트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거야. 이 사람은 그 이성에 대해서 음. 이성에 할 수 있는 범위를 칸트는 철저하게 줄였지. 칸트도 철저하게 어떤 이성 주체의 그 자율성을 강조를 하는데 이것을 음. 갖다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원했고 그러면서 음. 그 도덕적인 법칙을 음. 그 이성적으로 인식하고 이제 따를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 이 신은 굉장히 이제 뭐 서구에서 항상 그랬지만 이게 초월론적인 그런 존재로 남아 음.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 신 존재 증명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이성 능력 밖에 있는 거거든. 우리는 절대 음. 인간의 이성이 음. 증명을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예, 여전히 그러니까 여전히 분리돼 있구만. 예, 보고 이렇게 있고. 정해보면 신의 초월성과 아주 재미있는 게 서양 철학의 역사를 보면 음. 이게 근대로 넘어오면서 신의 초월성, 중세 때 발전했던 신의 초월성 그대로 남겨놔요. 그대로.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신의 존재 증명이니 뭐니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보면 허무한 거예요. 음, 이게 존재 증명이 그게 무슨 증명이야. 그냥 믿음일 뿐이지. 그냥 뭐 내가 소위 말해서 어 막말로 데카르트의 신의 존재 증명이라는 게 이런 거야. 내가 신을 생각을 할 수 있지. 우리 인간은 신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상상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내기에는. 그건 신으로부터 주어진 음. 수밖에 없다. 이게 무슨 존재 증명이야.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이, 이 칸트가 여전히 그 위대한 칸트 철학자는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네, One of the greatest philosopher in Western world. 음, 그 위대한 칸트조차도 신과 인간의 영역을 엄연히 예, 분리를 시켰네. 네, 그 칸트도 분리시키고 신에 아, 대해서 뭐 신에 이렇다 이런 거는 철저하게 이제 그 이전 철학과 달리 그, 이런 존재 증명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시도를 안 하죠. 다만 음, 어떤 의지, 우리의 그 어떤 의지, 선의 의지, 도덕적인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 신을 인식할 수는 없지만 어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도덕적으로 그것이 곧 또 신앙적인 거죠. 칸트께서는. 예. 그러면 그 은혜로 근대 세계를 근대 세계를 부숴버린 철학자가 니체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나는 니체를 현대 철학 이게 근대와 현대는 아니면 칸트가 이제 근대죠. 칸트가 이제 칸트 피테 그 독일의 그 뭐예요 그 관념론 음, 그리고 대륙의 뭐 이렇게 대륙의 뭐 합리론이라고 하면 합리론이고 이거 저기 데카르트부터 해가지고 그다음 뭐 칸트 피테 셸링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있죠. 그 음, 데이비드 휴미라든지 뭐다 그 루소라든지. 근데 현대 철학의 이제 분기점은 그 사람들로부터 근대가 끝나고 이 음, 니체. 음. 이 니체 이 서양 철학 내에서 그 이성적 주체와 신의 초월성에 대한 비판이 막 본격적으로 등장하죠. 예. 신을 죽었다 그러면서 신. 니체 신의 죽음석이하고 음, 이 사람은 또 초월적인 그 신 개념을 그냥 엄청나게 음, 비판을 하면서 음, 이성적 주체는 무슨 이성적 주체냐? 이게 인간이 보면 사실 음, 이성이라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그냥 허상인데 소위 말해서 좀 더 이렇게 감정을 좀 이렇게 억누르고 이렇게 잘 좀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알고 보면 이성이라는 거는 실체로서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어디까지나 그 힘의 의지 힘으로 막 그 더 근본적인 어떤 그 충동.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불완전한 존재. 어떻게 보면 참 굉장한 통찰력이에요. 지금 하는 거락성 애들 다 봐, 사람들, 인간들. 그렇지. 윤석열이 김건희. 다, 이게, 근데 그거 알아요? 그걸 완전 극단으로 가잖아, 아니, 다. 지금 그 안진뱅이 무사와, 음. 아니, 안진뱅이 주술사와, 뭐, 그러니까, 녹취록에서 나온 거? 장림 무사와 장림무사와, 안진뱅이 주술사. 왜냐면, 주술사는 힘은 있지만, 아니,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주술을 부릴 수 있지만, 돌아다니지 못하잖아. 음, 근데 그 장림 무사는 힘은 있거든. 그러니까 바로 안진뱅이 윤석열을 얘기하는 거죠. 예, 안진뱅이의 그런 지략을 가지고 그 뭐야 장림 무사를 조종한다는 얘기지. 음, 아, 그 주술사가 정확하게 바로 표현을. 김건희고, 예? 무사가 바로 아니, 윤석열이다. 명태균이 또 이 정태군이 사람이 그 그런 얘기를 풍수지 했잖아. 이 사람 나는 천공 우리가 다 같이 그 국정농단의 핵심은 천공인 줄 알았는데 그 위에 이 명태균이 또 이야 나 참 또 이게 똑같이 주술하는 사람 같아 주술한다잖아 이게 지금 과거의 풍수지리 쪽에서 아니 근데 음, 그 하여튼간 그 김건희는요. 김건희가 정말 윤석열 위에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는데 지금 계속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음, 근데 김건희는 모든 그 주술적인 방법을 다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음, 심지어 1번 주술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야 예. 이게 참 야 이게 그런 거 보면 그 권력을 얻기 얼마나 위해서 예.
그, 니체 말이 맞는 것 같아. 권력에 대한 의지가 음. 인간이 예. 근데 그 권력뿐만 아니라 이 니체의 힘, 나중에 미셸 푸코가 사실 그 니체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모든 어떤 관계를 이제 권력 중심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 권력이라는 거 꼭 나쁘게만 보면 그냥 일상생활에서 이런 그 힘이라는 거는 이게 다 있거든요. 그둘 사이에, 셋 사이에. 어떻게 거기에 보면 그 힘의 원리가 그대로 존재를 해. 예를 들어서 뭔가 저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룹에서도 그렇고 리더도 그렇고 뭐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성 속에서 관계성. 기본적으로 이게 보이는 힘, 보이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스며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자기의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언사라든가 이런 것들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떤 힘의 의지겠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충동. 근데 뭐 이걸 꼭 이 사람은 나쁘게만 보지는 않고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힘을 발휘할 수도 있는 거고 음. 뭐 그런 건데 초인의 개념은 어떻게 나와요? 어? 초인은 그 힘을 네. 초인을 얘기를 하잖아. 니체가. 그렇죠. 슈퍼맨 거기 그럼 나오는 초인은 그 힘을 제대로 잘 사용하는 사람을 초인으로 얘기하나? 초인하는 거는 전통적으로 그 초월적인 신과 이성에 대한 집착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야. 아,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는 사람들. 예, 이 사람 초인이라는 거는 그럼 초월적인 신과 이성에 대한 윤석열이나 집착. 김건희는 아니네. 예, 이, 이 초월적 신과 이것을 뭐, 예, 이성에 대한 집착, 그치, 소위 말하는 초인이라는 거, 음. 예, 그, 기존 어떤 그럼 인간의 실존적인 어떤 불완전한 존재, 그리고 근본적인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불완전한 존재지만, 여기에서 이제 초인이라는 거,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런 것들을 그 불완전성을 이제 극복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전히 왜 인간들이 불안하냐면, 니체에 하면 그 초월적인 신, 그 과거 기존에 중세차 하여튼 말했던 거 그리고 어떤 이성에 대한 집착 이런 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원래 음,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닌데 자꾸 이런 건 존재 그 가상의 그런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계속 이게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음. 근데 어 이제 니체 같은 경우 이제 그것마저도 그 집착을 이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내가 알기로 불교와 니체 철학관의 비교들을 많이 했거든. 음. 그 니체 이후에 물론 많이 나왔지만 당시에 그 어떤 그 불교 철학과 너무 흡사한 점들을 많이 보니까 아, 그 무슨 어떤 회귀 사상도 있다면서요, 니체. 그렇지 무슨 회귀 영혼 사상? 사상 결국 이러니 그러니까 불교 아, 쪽에서 어떤 이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해체주의자들이라든가 포스트 모던 학자들은 역사를 리니어하게 안 봐. 이게 음, 진보적으로 안 본다고. 어떻게 보면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니체 철학 같은 경우 그 포문을 열어놨다가 완전히 그 역사의 그 음, 서큘레러리라는 거. 음, 예. 그러니까 뭐 진보한다, 뭐 한다. 우리가 이런 어떤 진보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가졌던 거는 뭐냐면은 우리 그 이성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어요. 음. 그 이성에 대한 진보, 결국 진보 이런 것들은 다 이성에 대한 집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니체가 그걸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게 음. 알고 보면 어, 그래서 지금 사람은 뭐 무슨 존재냐 본질이냐 이런 거보다도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이게 드러나느냐 현상 속에서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이 많고 나중에 이제 그 프로이트 같은 경우도 거의 인간의 거의 동시대에 비슷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들인데 프로이드도 예, 예, 이 사람은 결국은 이제 심리학적으로 그 무의식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그 이성적 주체의 그 통찰력을 이제 아주 예리하게 비판을 했지. 그래서 인간은 뭐 이해.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존재가 아니라 뭐 마찬가지로 이제 무의식적 심리학적 입장에서 니체의 그런 얘기들을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 본능을 다가 에, 에고가 생기고. 거기서 이제 주체 분열을 보여주고 그 음, 이성적 주체, 전통적 이게 이 서양 철학사에서 이 무의식을 강조한 철학자들을
연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예요. 음, 왜냐하면 항상 그 비주류였거든. 근데 다시 이제 현대 철학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결국은 니체와 프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야? 해체주의 아니야? 해치주의. 후기 현대 철학. 이게 지금 니체, 프로이드 그다음에 이게 다 하나의 흐름이거든. 그다음 해체주의의 뭐 자크 데리다 어 그러면서 그 이성적 주체와 그 의미 그 음, 확장성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음, 뭐 그런데 이것도 역시 이 동양 음, 철학하고는 또 많이 다르거든. 이 해체주의와 후기 현대 철학이 많이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이게 좀 달라요. 우리가 이 주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음. 지금 예, 시간이 많이 갔죠. 시간이 많이 갔고 네. 난 점심을 지금 배고파서 못 하겠어요. 지금. 아, 네, 이게 하여튼 시간대가 다 근데 좋은 소식은 그래도 이 싸구려 권력 의지에 휩싸인 우리 김건희와 윤석열 이 일당들의 지지도가 윤석열 10%대로 지지도가 10%더만. 이걸 10%대면은 그 어, 탄핵각 아니야? 이제 국민들이 안 탄핵 볼 텐데. 그렇죠. 탄핵시켜야지. 예, 지네들이 뭐 하죠. 예, 초인 저 싸구려 초인처럼 행동하는 것 같은데 뭐 법 위에 있잖아. 법이 있지. 음. 대놓고 뭘 다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같잖아. 이 명태균 예. 이상하게 이런 정권이 왜 그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우기고 검찰도 그러고 다들 다 예? 이게 그 범죄 혐의가 엄청난데도 검찰은 불기소하고 이번에 그 명태균을 계기로 해서 그 뭐 강혜경의 하여튼 뭐 지금 녹취록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고 엊그저께도 그 공천 개입 그 윤석열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그 박근혜를 어 그 처벌했던 그런 거 아니야. 공천 개입이 그 큰 공천. 거잖아. 근데 박근혜 똑같이 이제 자기가 거기에 박근혜보다 더하지. 이거는 그대로 자기 그 빼박진 건데 그 스모킹 건이 그대로 발각이 돼서 이제 끝내야지. 12월 달 안으로 끝내야지. 끝내야지. 어. 자, 그리고 하여튼 몰라. 지금 카말라 이번 지금 참여가 아주 딜레마 지금 이제 투표했어? 아니 아직 안 끝났는데. 뭐가? 그럼 투표 아직 안 했어요. 아니 사전 투표 안 하는 거야? 아직 난 그냥 하려고. 우리 학교에서 투표소가 있더만. 학교로 근데 다. 굉장히 하여튼 이게 참 나는 그래 한국의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나도 이제 한국 정치에 있어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있고 물론 미국도 그러고 근데 이쪽은 너무 지나치게 트럼프를 이렇게 지지하는 성명도 내고 이게 좀 이 트럼프를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제 소위 우리가 이제 진보라고 하면은 남북한 간에 어떤 한반도의 긴장 완화, 그리고 어떤 남북 간의 어떤 뭐, 좀 합의하고, 예, 잘 지내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이라는 건 철저하게 북한을 갖다가 적대시하면서 그거를 또 이용을 하고 정치 속에 이제 긴장을 갖다가 더 불어면서도 보수들이 결집하는데, 이 트럼프가 이 김정은하고 잘 지내서 이게 어떤 환상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보다 윤석열을 확실하게 더 이렇게 공궁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힘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리고 트럼프가 다시 김정은 친구가 된 것도 문재인이 주선해 준 거 아니야. 원래는 그치. 계속 트럼프랑 김정은이랑 계속 대결 구도가 있었잖아. 근데 문재인이 주선을 해준 거 아니야. 근데 트럼프 이게 지금 나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의 민주당도 막 민주당 다 어떤 철저하게 자국 중심이니까 그거 그래. 근데 민주당이나 공화당 거기서 거기 아니야. 거기서 거기라고 봐요. 근데 야, 이 트럼프가 이게 34개 증거도 많이 나왔고 이제 감옥에 있을 사람인 트럼프는 또라이 아니야, 또라이. 감옥에 야, 있 근데 이게 음. 과연 나도 모르겠어. 그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트럼프는 철저하게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그런 걸 위해서 하는 행동이지 절대 이명박 같은 놈이지. 얼마나 남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이런 거 관심 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음. 전쟁은 거기서 일어나니까 우리랑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시각이거든. 오히려 더 전혀 음. 참 이명박 같은 놈이지. 자기 예, 사익을 위해서 뭐 뭐든 거 하고. 좀 아니 근데 트럼프가
되면 세계,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 안 좋은 게 미국이 계속 메싱 어라운드 세계 돌아다니면서 계속 간섭하고 막 전쟁 일으키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이라크도 대량 살상 무기도 없는데 그 석유 음. 때문에 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트럼프가 되면 적어도 그런 짓들은 안 할 것 같아. 네, 야, 우크라이나 야, 뭐를 안 할 것 야, 같아. 그냥 우크라이나 전쟁도 당장 끊어버려. 아, 아, 꺼주겠다는데 니들이 어찌가 러시아한테 먹히는 거 don't care. 어떻게 이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데 어. 이상하게 세계 아니, 평화가 그냥 아니, 유지됐어. 근데 정말 저기 고박사님도 알다시피 음, 싸움을 말릴 때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예, 심판을 정말 잘해야 되잖아, 콘트도. 그렇지. 정말 잘해야 되는데 미국은 이미 그 능력이 없어. 근데 세계 폴리스라고 세계 그 경찰이라고 계속 간섭을 하잖아. 음, 능력도 없는 애들이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세계 간섭하는 대로 더 월스 돼.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안 돼, 그래. 미국 갔어 이제. 나도 미국에 살지만. 부동산에. 어, 트럼프가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나온다는 자체가 그렇잖아.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아니야? 안 되지. 말이 안 이상하게 트럼프가 나온 다음부터 이게 뭔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미메릭 디자이어 누가 그랬죠? 그 저기 프랑스의 그 인류학자 이게 그 모방의 본능이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막 구구들이 막 되고 음, 또 누구죠? 그 윤 뭐든지 이게 논리에도 하나도 안 맞는 이런 거를 막 우겨대는 거 윤석열도 다 그다르게 보이잖아 그런 것들 이게 이렇게 전염이 되는 건지 전 세계적으로 그 좀 이상한 전 애들이 다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되잖아. 러시아, 뭐 중국, 그다음 필리핀, 뭐 심지어 왜 심지어 베르테드 뭐 어디야? 엘사바라도가 그 알아요? 그렇게 그 스토리? 어, 다 집어넣을 때 범죄자를 다 집어넣을 때 10%인가 뭐. 그래서 증축을 해볼 때 야, 증축을 해가지고 사회를 완전히 경화시켜. 평화가 됐대. 어, 엘사바도 완전 거기 전성인데 프리즌 디ktato가 왜? 나타나. 예? 거기 프리즌 그때 그 봤는데 그 거기 유명하던데 인권위가 없어. 문제 잘 없어. 됐긴 됐는데 인권위가 그 없어요. 공간이 없던데 그 앉아 있을 공간도 없고 그냥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어, 이상한 놈이 돼서 그 백성들은 좀 잘 된 것 좀 보이지만 나중엔 더 안 될 거야. 안 그 되네. 어마 아, 그 모르겠어. 힘으로 하는 거는 얼마 못 가. 얼마 못 가. 그래, 하여튼 자 다음번에 이걸 합시다. 이거 그 계속 연결해서. 트럼프가 될 것 같죠? 지금 지금 아니야 지금 몰라요. 왜냐하면 다들 다 뭐 이게 트럼프가 확실히 이번에 될 거라고 보는 이유가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많이 뒤졌거든. 그런데 특히 힐러리하고 할 때 그러니까 여론조사 뒤졌는데 여론조사에서 근데 됐잖아 트럼프가. 그리고 바이든하고 할 때도 여론조사 많이 차이 났어요. 막 10%가량. 그런데도 초반에 막 아슬아슬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뭐 졌지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서 근데 그 지금 같은 경우 50-50야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아마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인가 특히 한국에서 볼 때 이거는 트럼프가 이기는 게임이다. 지금 여론조사가 이제 트럼프한테 우호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업데이트됐어요. 여론조사가 알아? 여론조사가 두 번에 걸쳐서 굉장히 그런 어떤 적중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그게 이유가 그 시골 타운 있죠. 거기까지 안 잡아낸 거야. 근데 음, 거기에서 트럼프 몰표들이 나와. 그렇지. 어, 트럼프 몰표들이 나와서 근데 그거를 픽스를 시켰대.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아슬아슬하게 간대.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 엄청나, 사전투표. 여론조사, 옛날에 힐러리 때는 힐러리가 이기는 줄 알고 안 갔어요, 많이들. 투표장. 그러다가 음, 트럼프가 되니까 깜짝 놀란 거라. 근데 음, 이번 같은 경우 사전투표가 이거 엄청나. 음. 막 그냥 경각심을 막 불어일으키니까 이 그 여론조사의 그 타이탄 레이스에서. 그러니까 아니, 몰라요. 아니 그런데 뭐 이제 도박사들이 좀 적중률이 높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를 많이 아니 명태균을 보면 명태균은 이 여론을 통해서 또 여론 조작을 하더만. 음 야, 이런 그- 것도 고도의 기술인 것 같아. 그래 하여튼 다음에 계속 얘기하자.